살아가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5가지 소원. 저자 게이 핸드릭스. 먼저 저자 서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 5가지 소원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돼 무한한 자긍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제 책에 관심 가져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이 책에 대한 의견을 들려준다거나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려주신다면 저에겐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5가지 소원은 제게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 삶의 엄청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화를 나눴던 수년 전의 어느 날에서 시작됩니다. 그 대화에서 저는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당신이 그 질문을 이용해 당신의 꿈과 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책 제목을 5가지 소원으로 정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대화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5가지 소원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5가지 소원은 제가 그때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완벽한 성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소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때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라며 이 책이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은 또한 저의 더 큰 소원이 실현되는 일입니다. 작가는 특히 그 책이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라면 더더욱 독자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삶의 위대한 변화를 일궈 나갈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곧 이 책에서 보게 되겠지만 저희 5가지 소원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5가지 소원이 실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제 인생에는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삶에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위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책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평생토록 꿈꿔온 모든 꿈과 소원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과 감사를 담아 게이 핸드릭스. 이 책은 170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분량의 책이에요. 한 30분 정도면 마음 먹고 앉아서 금방 후딱 읽어볼 수도 있는데 책의 내용이 쉽고 간단하지만 읽는 내내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듯한 기분을 맛보게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는 말 전문을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꾼 그날의 대화. 아주 오래전 나는 굉장한 선물을 받았다. 대화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그 선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어떤 힘에 불을 붙여서 내가 마침내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이다. 그 후 나는 이 힘을 나날이 강력하게 만드는 간단한 기법도 찾아냈다. 그 힘과 기법 덕분에 나의 모든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지금 당신에게 그 선물을 주려고 한다. 당신과 바로 그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내 목표는 당신이 이 놀라운 치유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기법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당신에게 바로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지금 나도 똑같은 부탁을 하겠다. 이 선물을 통해 당신의 꿈과 소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라. 그리고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들 또한 이 힘을 이용해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먼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듯 이 이야기도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어두운 밤에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 거센 바람이 몰아치던 11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파티에 참석하려고 옷을 입고 있었다. 사실 집에선 난로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 곁에 두고 좋은 책이나 읽었으면 싶었다.
파티용 미소를 만면에 고정한 채 몇 시간이나 버텨야 한다는 것은 몸에 문신을 새기러 가는 것만큼이나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파티를 즐긴 적이 없었다. 산만한 분위기에서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나 떠들고 있노라면 어느새 진이 빠지기가 일쑤였다. 게다가 이번 파티가 유난히 더 내키지 않는 이유도 있었다. 이번 파티는 화려한 이혼 경력을 자랑하는 내 친구 맥스의 약혼을 축하하는 파티였다. 심리치료사인 맥스는 또다시 사랑에 빠져 5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꿈에 그리던 여자야.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다가 맥스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심리치료사였기 때문에 이런 가슴 벅찬 선언을 환자들한테 익히 들어온 터였다. 문제는 맥스가 과거에 함께했던 수많은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점이다. 한 명 한 명이 다 꿈에 그리던 여자였다. 그 여자가 맥스를 비난하거나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꿈 같은 나날은 보통 부동산을 둘러싼 말다툼으로 얼룩졌고 꿈에 그리던 여자와의 결혼은 보통 1, 2년 후면 깨지고 말았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이 훤히 보였기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친구를 축하해 주기가 어려웠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다. 당신은 내가 캐슬린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녀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기는 했지만 나는 이미 연애의 종말을 예고하는 초기 징조를 느끼고 있었다. 한 여자에게 전념하는 것에 대한 낯익은 두려움이 고개를 들면서 내 마음은 회의로 가득 찼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단점만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캐슬린은 파티에 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이미 파티에 함께 가기로 캐슬린과 약속한 나는 이를 어겨 그녀의 싸늘한 반응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또 다른 습성이었다. 타인의 실망이나 화를 사지 않으려고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건 말이다. 결국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접어두고 의무를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파티용 미소로 무장한 뒤 한밤의 파티와 바로 그 대화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파티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파티장에 온 지 1시간이 다 되도록 나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억지로 쾌활한 척하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쯤 에드라는 키가 훤칠한 사람을 만났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나만큼이나 파티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이런 대답으로 내 호감을 샀다. 나는 파티를 혐오해요. 잡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겠다고 했으니 이렇게 올 수밖에요. 이거야말로 동변상련이 아닌가. 둘 다 파티에 오긴 했지만 잡담은 싫어하니 차라리 아무 말 맙시다. 그가 말했다. 그러죠. 나는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에드가 고개를 숙이며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잡담 대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조용히 있을까요?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했다. 중요한 이야기에 한 표 던지죠. 좋아요. 먼저 할래요? 먼저 하시죠. 내가 고개를 저며 말했다. 에드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있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실로 중요한 이야기 같았다. 나는 잠자코 그가 이야기를 이어가기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말을 꺼냈다. 그건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순간엔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내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째서죠? 내게 의문이라는 선물을 주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온 의문. 어떤 의문이죠? 정말 듣고 싶어요? 당신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데 나도 그랬거든요. 그때쯤 나는 에드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파티장의 소음은 저 멀리 희미해져 버린 지 오래였다. 그래요. 지금 당장 바뀐다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말하죠. 먼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오늘 밤이든 50년 후든 말이에요. 미처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런 영상을 떠올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마침내 성공한 나는 대답했다.
됐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곁에서 눈을 들여다보며 물어봐요. 당신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었나요? 그는 내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이야기를 멈췄다. 나는 계속하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요, 완벽한 성공이었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나는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에 점점 빠져들었다.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례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제이 폴 게티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단 한 번이라도 누려볼 수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기꺼이 포기하겠다. 그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다면 바로 이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나는 에드의 이야기에 점점 매혹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지? 만약 당신이 죽음 앞에서 당신의 인생이 완벽한 성공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완벽한 성공이 되기 위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대체 무슨 질문이 이렇담? 에드, 내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겠어요? 그가 승낙했다. 대체 정체가 뭐예요? 에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그 파티에서 에드 슈타인브레허를 모르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그는 사실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성가이자 저명한 영적 스승이었다. 또 내 친구 약혼녀의 점성가이자 스승이기도 했다. 그가 누구였던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 인생에 등장했으며 내가 당당히 맞닥뜨릴 필요가 있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신성한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 말이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한편으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치 에드가 나 혼자서는 닿을 수 없던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준 느낌이었다. 어려운 질문이군요. 생각 좀 해보고 이야기하죠. 내가 말했다. 에드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질문이 어려울수록 즉각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 순간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이 순간뿐이고요. 나는 또 한 번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곤란한 상황을 교묘히 피해가는데 선수인 내가 은근슬쩍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오랫동안 숨을 들이마셨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하자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치 내가 손짓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불쑥 답이 나타났다. 내가 대답했다. 좋아요. 내 인생을 완벽한 성공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걸 찾았어요. 내 소원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에드가 고개를 저으며 내 말을 막았다. 곧 죽는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봐요. 과거형으로. 자기 삶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자고요. 나는 다시 해보했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여자와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 여자와 평생 열정과 창조성을 꽃피우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에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이번엔 그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봐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대답은 어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깊은 성찰을 식은 죽 먹기만큼이나 손쉽게 만드는 희한한 능력이 있었다. 대답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느끼지 못한 것을요. 두 번째 이유로는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내 인생은 매 순간 즐겁고 풍요로울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심리상담 분야에서 석 박사 학위를 따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담해 왔어요. 그런 내가 다른 사람과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조차 해보지 못했다면 내 모든 학력이나 경력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반문하자 에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그 소원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현재형으로 다시 이야기해봐요. 지금 이 순간 그 소원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머릿속에서 문장을 조금씩 수정했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여자와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거든요. 평생 그녀와 열정과 창조성을 꽃피워 나갈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말하자 애들은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물었다. 그걸 진심으로 원하나요? 네, 그래요. 그걸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노력할 자신도 있고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네. 놀랍게도 대답하기가 무섭게 모든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 마음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온몸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하지 않으면 후회 속에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와 그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자 에너지와 생기가 샘솟았다. 그때 에드가 물었다. 좋아요. 다시 죽음의 문턱으로 돌아가 보죠. 당신의 삶이 완벽한 성공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됐더라면 완벽한 성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내 비밀을 모두 털어놨어야 해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하고 딸아이한테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말 슬펐다고 이야기했어야 해요. 에드가 내 말을 정리해 주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진실한 마음을 전했어야 한다는 거군요. 나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다. 평생 해야 할 말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살아온 것 같았다. 내 가족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두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완전히 넋이 나간 내 모습에 에드가 정신 차리라는 듯 입을 열었다. 하지 못한 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현장 옆에 멈춰서서 구경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에드의 말에 머릿속에 안개가 걷혔다. 좋아요. 이제 이 소원을 목표를 바꿔서 말해봐요. 현재형으로요.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에요.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 매듭짓지 못한 일이 없거든요. 해야 하는 말, 해야 하는 일은 모두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나는 친구와 가족,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지인들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미처 하지 못한 말과 지키지 못한 약속, 고쳐야 할 점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었다. 이것을 마무리해야 비로소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다. 당장은 어떻게 마무리할지 알 수 없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나는 에디의 지시에 따라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동시에 미소 짓는 듯 온몸이 환해지면서 에너지가 솟구쳤다. 에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대화에 완전히 익숙해진 나는 대답했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배운 중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교사 겸 작가라는 길을 선택해 걷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쓰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전통적 연구 방식에 매여 있었다. 좀 더 개인의 초점을 둔 연구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컸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인간 내면의 감정을 과학이나 개인적 관점에서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과학적인 연구 최초로 느낌의 세계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탐험해보고 싶었다. 그 연구 과정을 기록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했다. 무엇보다 내게 무척 소중한 것을 기록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온몸을 감쌌다.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창의력의 한계를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후회 속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좋아요. 이 소원을 현재의 목표로 바꿔봐요.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에요. 내게 소중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한계를 시험해보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에드와 대화를 계속할수록 내 몸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에드 또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제야 나는 우리 대화의 에너지에 이끌린 수많은 사람들이 에드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깨달았다. 죽음 앞에서 빌고 싶은 네 번째 소원은 뭔가요? 이제 이 대화의 흐름에 완전히 익숙해진 나는 입만 열면 술술 대답이 나왔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신과 신성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머리로 생각만 했을 뿐 온몸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에드가 말했다. 좋아요. 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똑같은 말을 했었죠. 이제 그걸 목표로 만들어봐요.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신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신성함이 무엇인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고 있어요. 에드는 익히 들은 소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 목표가 왜 중요한지를 물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종교를 놓고 탁상 공론만 하는데 신물이 났다고 말했다. 아마 분열된 믿음의 파괴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믿음은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것도 말이다. 다섯 번째 소원도 있나요? 에드의 물음에 나는 즉각 대답했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너무 조급하게 살아왔거든요. 잠시 멈춰서서 소중한 순간을 음미할 줄 몰랐어요. 에드가 말했다. 훌륭해요. 이제 목표로 바꿔봐요. 내 삶은 완벽한 성공이에요.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 중엔 잠시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면서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둘 중 어느 쪽에도 끼고 싶지 않았다. 아직 내가 삶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목표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생각에 불과해요. 나의 솔직한 대답에 에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 단계에서 시작했죠. 나는 에드에게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그의 경험담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에드는 자신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그저 무의미하지 않은 삶에 만족하는 것이 너무 낮은 목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목표가 실현된 훌륭한 삶을 꿈꿔선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만약 운이 좋아 살 수만 있다면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고 자신과 신께 맹세했다. 에드는 결국 건강을 회복했고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이것이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적 인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를 상상해 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 말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에드는 나와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은 없나요? 내가 멀어져가는 애들을 향해 소리치자 그가 윙크를 보내며 말았다. 바쁘게 살아요. 나는 그의 조언대로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제 에드와 대화를 나눈 후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펼쳐질 5장에서는 내 소원과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역경을 살펴보겠다. 첫째 장과 둘째 장에서는 내가 깨달은 강력한 교훈을 들려줄 것이다. 이 교훈은 에드와 바로 그 대화를 나눈 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내 인생을 매일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5가지 소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단계별 지침을 알려줄 것이다. 거기에는 당신의 소원과 그 소원이 중요한 이유까지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당신은 이제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무엇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현실로 이루어진 내 첫 번째 소원, 사랑의 여행을 떠나보자.